위진 GS풍력 상무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빨리 말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대형 집중형 전력공급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소형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근본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기존 모든 시스템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그 기술의 변화하고 신기술 개발 등 여러 형태의 시장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재생에너지 시장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처 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인큐베이팅 수준으로 그 근근히 유지되고 그마저도 사실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 통일된 전력 방향을 갖지 못해서 그 정부 부처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각 부처별 입장차가 첨예한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내 재생에너지 정책은 약 20년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산업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게 현실이고, 현재 동산업군에서 15년 이상 일하고 있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나름의 논리적 상상력으로 보이는 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시장을 조금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제일 첫째가 사실은 그 IoT, 저희가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IoT하고 빅데이터 부분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가전제품이나 가정용 보일러, 심지어 그 자동차까지 스마트폰과 연계된 신기술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미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돼 있고 인터넷을 활용한 그 제어 기술과 다양한 포항에 따른 자동화된 운영 기술이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 하나하나가 데이터를 또 계속해서 생성해 나가는 그 첨단화되어가는 기술이 적용 중입니다. 그리고 개별 발전기뿐만이 아니고 이 새로운 영역에 소형화된 다수의 그 발전소들이 그 통합돼 갖고 운영되는 그 체제가 유지가 되려면 그거에 따른 운영 기술의 발달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선 그 IoT, 빅데이터 발전 그 단순 기기 기술이 아닌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필요한 것들이 조금 아까도 지금 뭐 그 독일 분이 말씀하실 때 나왔지만 전력망 운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하 조정이 불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망 사이에서 그 observation이 가능한 ESS를 설치하고 망에서는 발전소가 아닌 그 ESS를 컨트롤해서 망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각종 전력 제어 장치의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고 이에 대해서 표준화를 이루게 되면 그 아직도 미지 시장인 그 100% 전력 시장의 100% 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전력망 운영 시스템이 그 세계 석권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섬으로만 이루어진 그 전력망을 유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갖다 계속해서 그 접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력망 운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걸 갖다가 만들어가는 그 기술을 갖다가 표준화 시킨다면 지금 전 세계를 갖다가 석권할 수 있는 기술적 자립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적인 그 건설 시장의 변화를 뜻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모두가 모든 그 건설 시장이 새로운 거를 갖다 깎고 허물고 새로운 거를 갖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들고 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땅들이 대부분 다 산지입니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를 빼놓고 거기에다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지금 여겨지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따라붙어야 될 게 건설 기술의 새로운 방향성입니다. 건설 기술의 새로운 방향성이라는 건 다른 것보다는 복구, 자연 친화적인 복구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된 건설 기술이 점점 더 이 배가 되게 발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리 급해도 소개를 다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더라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일단 먼저 소개를 드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GS풍력 위진 상무님이시고요. 그 바로 옆에는 오스테드 코리아 박정민 부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그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오셨습니다. 심진수 재생에너지 산업과장님이십니다. 근데 이따 토론은 과장님이 제일 마지막에 해주세요. 외국분의
바로 앞에. 예, 그 다음에 옆에 앉으신 분은 한국노총에서 오셨습니다. 전국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남태섭 정책실장님이십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구준모 집행위원이십니다. 예, 그리고 제 바로 옆은 태양광 산업협회 정우식 상근 부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패널로 또 외국에서 오신 분도 한 분 모셨습니다. 베스타스 또 글로벌 풍력 에너지 위원회 회장이시도 한데요. 베스타스 수석 부사장님이십니다. 몰텐 오우, 이게 다이홀룸이라고 읽어야 될지. What is your correct pronunciation of your name? Morten Dyrholm. 예, 몰튼 딜홈. 예,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위진 상무님께서 새롭게 필요한 기술적 영역과 그에 따르는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뭐랄까 되게 인상 깊은 그런 토론이셨는데요. 다음은 바로 옆에 오스테드 코리아 박정민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5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유틸리티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개발사, 건설사, 운영사 입장에서 이 한국의 그린 에너지로서의 트랜지션 그리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 저의 바람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자리 창출의 시작점은 어쨌든 시장의 볼륨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함께 양질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 정부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차원의 정책과 규제 개선 이게 꼭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자들이 개선된 사업 환경이죠. 사업 환경에서 손쉬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안정적인 전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또한 그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이냐 뭐 더 안 좋은 질이냐를 오늘 논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뭐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혹은 중공업에서의 인력들, 우수한 인력들이거든요. 저희 한국이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직업 전환을 통한 우리 신재생으로서의 올 수 있느냐 이러한 직업 전환의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저희는 고민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각 지역 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공동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그럼으로써 중요한 인재들 양성을 해서 직접 고용을 하는 그런 방안을 꼭 저는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지역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현재로서는 저희가 일회성인 보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일회성 보상이 아닌 장기적인 주민들과 함께 이 사업자가 현지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들면 저희는 해상풍력 개발사이기 때문에 해상풍력이 대단위로 들려서면 많은 델리게이션 혹은 관광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관광객들이 찾게 되고 그분들을 모실 배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점들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민들이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모델들을 꼭 개발을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 저희 올스테드가 진출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면 영국에는 총 저희가 고용하고 인력은 약 1,000명입니다. 1,0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
운영 인력만 지금 한 약 400명 가까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0명 가까이는 1000명은 저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거고, 이 건설 기간에는 혼시 1과 2 세계 최대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개발하면서 약 건설 기간 하면 2000명의 고용 효과를 저희는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개발하고 그럼으로써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자 하면, 서플라이 체인들, 여러 제조사들이 각 지역별로 공장을 짓는 게 지역 지방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긴 합니다. 가장 큰 고려할 점은 얼마만큼의 물량, 그러니까 이 신재생을 건설할 물량이 길게 안정적으로 나오냐가 이분들의 관심사입니다. 단지 올해에 1기가와트의 물량만 있느냐, 아니면 뭐 500메가씩 한 10년간 안정적으로 서플라이를 할 수 있는 시장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이 투자 결정이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아까 유럽에서도 정책에 의해서 이 일자리도 영향을 받아서 요동을 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장기적인 어떤 정책 속에서 일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안정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세 번째로는 순서를 좀 바꾸어서 남태섭 정책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남태섭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에 관련된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공산업 노동조합 연맹에는 전통 에너지를 대표할 수 있는 발전 5개사 공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 전력노조가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을 더디게도 할 수 있는 약간의 우려스러운 그런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 산업의 구조 변화가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된 사회적 대화기구인 에너지 전환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10년 내에 석탄 발전소의 36%인 22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서천 1, 2호기를 비롯해서 3개 호기가 폐쇄 완료가 되었고 2022년까지 경남 삼천포, 전남의 호남, 충남의 보령 등 총 6개의 호기를 조기에 폐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2020년 12월 31일 날 폐쇄 예정인 전남의 호남 화력 발전소에 폐쇄됐을 때에 감소되는 일자리에 대해서 실제 조사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화력은 250메가와트의 2개 호기가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입니다. 이 호남화력 발전소가 폐쇄됐을 경우에 여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의 수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소속된 한국동서발전의 19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정비, 연료환경, 청소, 경비, 그리고 대정비 공사 인력까지 합치면 이 인원이 직접 운영하는 인원까지 합치면 547명입니다. 이것은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으로 분류를 하자면 직접 고용된 인원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고용 유발이라든지 취업 유발과 관련된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실제 여기에 365일 근무를 하고 있는 직접 고용된 인원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547명에 이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 10년 내에 20기의 조기 폐쇄가 결정될 경우에
향후 10년 내에 2030년 전까지 토탈 직접 고용 인원 11,000명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 6개 호기를 폐쇄할 경우에는 직접 고용 3,000명의 일자리가 감소됩니다. 아까 발표 중에 재생에너지 일자리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BAU 대비 2025년까지 1만 개의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발표를 해주셨고요. 30년까지 1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소되는 일자리와 비교를 했을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왜 우리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독일은 에너지 전환의 모델로 여겨지고 있는데 탈원전 탈석탄에 의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직무 전환, 재교육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콜 엑시트 커미션 탈석탄 위원회 정식 명칭은 성장 구조 변화 및 고용에 관한 위원회인데요. 2018년 7월 달에 해서 2038년까지 석탄 발전 재료 공고안의 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탈석탄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연방정부의 부처 대표, 석탄 산지 주정부 대표, 정당 대표, 사회과학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했고, 뿐만 아니라 독일 노총과 베르디 공공노조, IGBC의 독일 광산화학에너지 산업노조가 참여한 노동조합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더 좀 빨리 진행을 하려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설명을 못 하겠고 그냥 생각만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이 전력 산업에서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전 공기업의 주도적인 역할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접 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저희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모셨는데요. 이제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연착륙하는 그런 에너지 전환을 해나갈 수 있기를 저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어디에서 구준모 선생님이십니다.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 집행위원이십니다. 네, 5분 지켜주세요. 네.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는 주로 이제 민주노총 소속의 에너지 산업 노동조합들과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함께 모여서 구성된 시민단체이고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조금 더 공적이고 민주적으로 이 전환 과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토론도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노동의 측면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이 재생에너지 일자리와 전환 과정을 사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부정의 이런 기존의 사회 구조를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표고요. 그 과정에서 노동자나 빈곤층, 지역 공동체 같은 곳이 참여하고 이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입어야 하고 그 과정이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어떤 이제 사고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추구하고 진행할 때만이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주로 이제 시장이나 산업 부분에서 일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간의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전환 과정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된 건 이미 세계적으로 20-30년이 지났지만 그간의 이제 역사들을 평가해 보자면 성공적인 사례는 아주 소수에 불과했고 매우 드물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정책 환경 속에서 시장과 기업 권력에 맡겨진 채로 에너지 전환과 기후 변화 정책 대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기후 위기 사태에까지 직면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환경들을 변화시키고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일자리도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재생에너지 일자리의 숫자에 주목을 해주셨는데, 저는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노동 연구가들 그리고 현실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보자면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조합의 조직화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조합이 어떻게 올바른 역할을 하고 올바르게 활동하는지가 그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고용도 보장하고 질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린 뉴딜이 크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린 뉴딜을 통해서 창출되는 이 녹색 일자리는 일자리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있는 일자리여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일자리를 말씀하실 때 유럽, 특히 이제 독일의 사례들을 즐겨 인용하고 말씀하시는데요. 한국의 현실은 뭐 당연히 여기 다 아시겠지만 유럽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 이것도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노동권이 아주 취약하고요.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배제적이거나 배타적인 태도가 산업계나 정부에 아직 만연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LO 국제노동기구의 국제노동기준이 아직도 한국에서는 제대로 비준되고 실행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현재 유럽연합과 무역 분쟁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현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재생에너지 부분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노동권과 노동조합의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측면에서도 이들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돼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주류 방식, 이게 이제 유엔이나 다른 유럽연합 같은 국제 기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지만, 주류 방식의 정의로운 전환 같은 경우에는 퇴직 유도와 재교육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이걸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에너지 노동 사회 네트워크는 그것을 공적이고 민주적인 전환, 이것이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동조합과 함께 시민단체와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은 했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적인 노력, 대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예, 다음은 다음은 정우식 태양광 산업협회 상금 부회장님이십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태양광 산업협회에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중심으로 일자리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일자리 추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태양광 제조 분야 말고 다운스트림 분야의 통계 추계 방식이 아직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 자체도 굉장히 좀 플렉서블해지고 융복합화되면서 어느 일자리로 추산할 것인지 이런 기준 자체가 애매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민 한 분이 100kW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을 이렇게 합니다. 농사도 짓고요. 100kW면은 약 어쨌든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은 올릴 텐데요. 그러면 그분의 일자리를
그냥 일반적인 농민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태양광 관련 일자리를 해야 될까요? 그런 애매함이 좀 있지요.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태양광 관련 산업은 아닌데 거기에 루프탑 옥상이라든가 주차장에 좀 규모가 큰 태양광을 설치를 했다. 1메가급이다. 그러면 새로 그와 관련된 인원을 그 회사에서 뽑아가지고 또는 기존에 있는 걸 전환시켜서 한 3명 내지 4명을 뒀다. 근데 그거를 어떤 일자리로 구분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우리나라 공식적인 에너지공단에서의 제조업 분야의 태양광 일자리는 2018년 현재 7,446명입니다. 근데 유럽의 예를 들어서 이제 솔라파워 유럽의 발표를 보면 업스트림 분야,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가 11%, 그리고 다운스트림 분야, 나머지 분야가 89%를 차지합니다. 이를 만약에 우리 태양광 우리나라로 만약에 대비를 해본다면 약 7,500명이 업스트림 분야, 다운스트림 분야는 약 한 6만 명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약 6만 7,500명 정도가 현재 우리 태양광 일자리이지 않겠나, 이렇게 추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좀 통계 방식이 좀 나와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태양광 발전의 용량별 개수를 좀 보면 이건 자가는 뺍니다. 자가는 전체 한 10%에서 15%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미니 태양광부터 해가지고 소규모 자가 발전소는 빼고 보면 100kW 미만이 현재 한 3만 5,579개 발전소, 100kW에서 1메가는 7,559개, 1메가 이상은 632개입니다. 이 소규모가 많은데, 물론 올해 상반기부터는 중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100kW 정도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로 추산할 것인가,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시공, 설치업자, 유지 관리하는 분들, 이런 쪽의 일자리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 근데 유럽의 예를 들면 그 정도라고 보고요. 앞으로 과제는 어쨌든 통계가 좀 나와야 되고요. 우리 한국적인 방식 통계 나와야 되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서 엔지니어링, ICT를 활용한 유지 관리, 융복합 시스템, 에너지 관리 솔루션 등에서의 종사자가 늘어나도록 고용의 질과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대학, 특성화고, 산학연계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인재풀을 양성하고 태양광 관련 금융, 물류 서비스업, 이 간접적인 일자리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서울시에 태양광 설치된 곳 또 유지보수하는 분들 일자리 조사했었는데 투잡을 가진 분도 많고요, 계절 노동자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일자리 통계를 어떻게 잡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우리가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베스타스 모튼 디헐름 수석 부사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5 minutes, please. Thank you. So, Vestas is the world's largest wind turbine manufacturer. So, obviously, we are a company that creates a lot of jobs. We produce turbines, we install turbines, and we service them. And specifically in the production side and in the service side, we create many thousands of jobs. If you count all the Vestas subsidiaries, we are around 30,000 employees in the company, which is the world's largest wind turbine manufacturer. Here in Korea, every time we build a project, around 70% of that project actually is sourced locally from Korean suppliers.
We work with more than 150 Korean companies when we source for our products here. And we invest somewhat around 200 million euros each year in local Korean components. But despite all of that, the jobs figure here in Korea is actually quite disappointing, as we also saw from the statistics. And there's a clear reason for that. And the reason is, first and foremost, the market is very small. There's about 100 megawatt of wind being installed in Korea every year. And for Korea to actually reach its target of 20% and 45% in 2030, then we need to install 500 megawatts a year. If we get to that figure, then jobs will automatically follow. There is a clear correlation, as we saw in statistics, between volume in the market and number of people employed in that market. And so the jobs creation or the jobs discussion is really a discussion about how do we make sure that Korea becomes a market, a larger market for wind. And that's about looking at the details. I mean, why are we not seeing more wind being installed in Korea? It's because of very difficult local permitting regulations, or lack of regulations, or lack of transparent regulations for how to actually install a turbine locally, what kin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e being done, what are the rules that guides us, what are the compensation schemes for neighbors, all these kind of things. There is the lack of regulation, and that makes it very, very difficult for developers here to finish the projects. They may get their permits, but they very rarely get their projects in the ground because they have so many local obstacles to actually get the projects built. So that should be really the focus in Korea. And luckily, through the many conversations I've had with Korean policymakers over the last 2 days, a lot of things are coming now that is trying to build new regulations that can clear up this area. And so I'm quite confident that we will actually soon start to see more movement of wind in Korea. And naturally, that also means that a company like mine will be starting to invest even more here in Korea, both in manufacturing and of course all the service jobs that follows from each project that are being built. So I'm hopeful, but we still have some challenges to overcome to make Korea into a real job creator in renewables. And I would just say just one thing on the German case also. Over the last 2 years, we have lost 30,000 jobs in the wind sector in Germany. 30,000 jobs. Why? Exactly the same reason as Korea. Really, really difficult permitting situation in Germany now that is really making installing new projects in Germany almost impossible. And so there's a similarity here, and it's just a warning signal that you may soon have some regulations in place in Korea, but it requires consistent long-term policy support to continue to drive more job creation. So, but we're here, we're committed to Korea, and we're ready to invest once the market picks up. Thank you. 네, 여기 직접 또 베스타스라는 정말 세계적인 그런 풍력 회사에서 오셔서 그 회사 하나가 창출하는 일자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보다 제 생각엔 일자리보다 더 많다는 게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 여하튼 앞에 발표들도 그렇고 꾸준하게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가면서 규제를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좀 더 투자자의 위험을 줄여주는 그런 어떤 정책 방안들이 빨리 나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재생에너지 산업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저도 5분 쓰면 되는 거죠? 예. 예, 반갑습니다. 산업부에서 왔습니다. 그 정부에서 왔다고 마지막에 그 래퍼파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5분이니까 3020 하고 나서 한 2년쯤 지났는데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는지, 그다음에 어떤 정책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어디에 좀 더 많은 역량을 두고 일을 하는지,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20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 전체에 이제 큰 것 중에 3020이 있죠. 에너지 효율 향상도 있고 3020을 하는 이유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그 국민 여러분께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해 그렇게 요구를 해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이나 또 그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 때문에 태양광 풍력 위주로 굉장히 많은 그 산업이 그 전환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쯤 전에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를 했고 2018년, 19년 저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저희 계획은 잘 순항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도 많이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부작용도 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게 산지 이렇게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 곳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 부동산 투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부작용 해소 대책을 만들어서 산지에는 가급적이면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보면 산지에 태양광 일시 사용 허가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 정도가 준 거죠. 그 다음에 입지 갈등을 좀 해소하려고 그 법안이 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발전사업 허가 전에 주민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그 정기사업법 개정안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를 했고 저희는 그건 나름 잘 이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뭐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단에 그런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 사기 이런 피해 접수 센터도 만들고 해서 잘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5분이 굉장히 짧군요. 벌써 3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고 부작용도 해소해 가면서 그 다음에 산업 경쟁력은 강화해 나가면서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신성장 동력으로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이렇게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거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저희는 새로운 시장 창출입니다. 그래서 풍력과 이제 태양광으로 볼 수 있는 태양광 같으면 새만금 얼마 전에 2.1기가와트 수상 태양광을 발전 허가를 내줬는데 그 2.1기가와트 엄청나게 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거든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마 전에 환경부 산림청이랑 같이 작업을 해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좀 잘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육상풍력은 환경성 문제 때문에 가다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는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면서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그 풍력 발전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또 하나가 그 사업자들이 투자를 하는데 좀 더 규제가 좀 더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환경부 산림청이랑 같이 규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 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어민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호소를 하고 거기서 반대가 많습니다. 제가 5분이 넘었는데 한 2분만 좀 더 주시면 좀 랩업이니까 조금만 좀 주십시오. 서남해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그 방식이 좀 그 관주도라고 할까요? 정부 주도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좀 반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해상풍력이 들어가는 입지에 그 주민들과 소통해 가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 다음에 수산업과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다 감안해 나가면서 그렇게 좀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농형 태양광 말씀도 나왔는데 좀 태양광도 환경을 좀 덜 훼손하는 방식, 영농형 태양광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햇빛으로 발전을 하는, 그래서 농작물의 소출은 그렇게 줄진 않습니다. 80% 이상 되고요. 그래서 그걸 발전을 해서 농민들의 그 농가 소득도 좀 향상시키고 발전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가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술 개발해서 발전 단가 계속해서 떨어뜨려서 재생에너지가 좀 더 순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건물의 옥상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건물의 외벽이나 이런 그 BAPB라고 하는데요, 건물형 태양광, 거기도 좀 더 저희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랩업을 하면 저희는 환경의 훼손 이런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해 나가면서 보급을 확대하고, 그 와중에 우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아까 노총에서 나오신 분이나 노동사회 네트워크에서 나오신 분들의 그런 논의는 아마 고용노동부하고 또 저희가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그런 효과가 더 앞으로 많이 나면 좋겠고요. 토론과 발표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 신호를 줘서 시장을 만들어낼 때 그 시장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규모가 커지면 양질의 일자리들이 더 또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발표자분들께서 마지막 말씀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좀 토론에서 제기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각 발표자분들에게 2분씩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세 번째 발표자부터 시작해서 2분씩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아까 독일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듀얼롬 부사장님께서 또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독일의 그 일자리가 조금 더디 가고 있는 게 뭔가 시장이 너무 포화된 그런 신호인 건지 아닌지, 하여튼 그 짧게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퓨세디 교수님부터 해주세요. Yes, thank you very much for the opportunity just to comment on what was said, and let me just focus on the aspect of just transition. Let me start with saying that the transformation process is not really a self-purpose. It's not done just by fun. There are a couple of reasons behind why we should go along a transformation process. It's first of all, of course, because we have to solve the climate change issue. We have to solve, particularly in Korea, the air quality issue. We have to react on the changing market conditions. So cheaper PV, cheaper wind is available nowadays. And that's, of course, our driving forces for a transformation process. Nevertheless, I totally agree that we have to look for a just and a fair transition, and that includes, of course, a social dialogue. And because the so-called Code Commission was mentioned in Germany, that's a typical example for such kind of social or societal dialogue. A commission that consists of very different stakeholders, including people from the energy utilities, from the coal mining companies, from labor unions, from consumer associations, from environmental NGOs, so a very broad field of stakeholders, and they tried to solve a conflict that lasted for at least 20 or 30 years in Germany, and they did that within a 6 months period. And they came out with a kind of compromise saying that such kind of transformation process is phasing out coal is not possible, of course, overnight if you want to do that in a way that you have a just transition perspective and that you
can guarantee security of energy supply. But they said, in addition, of course, having these different landscape in mind, we might even see a faster process, because things can come without having influence on structural change processes, because the market is changing and might change even faster than we think about it. So they thought it might be good to be prepared for the change and to have a kind of proactive structural change process for the relevant regions. So what they proposed, just to finish with that, of course, a qualification program for the existing workers in the coal mining areas and in the coal-fired power plants, but also to provide support for a structural change process that gives the regions the opportunity to be prepared for the next generation, for the children of the original worker, and to be attractive for investments in new promising business options and opportunities to invest in infrastructure, to keep the region attractive for enterprises, and to do it together with the stakeholders in the region in a kind of co-creation process to involve the stakeholders with their interests, with their competences in the structural change program. And that's what we always call a kind of top-down and bottom-up process. So the government is spending some money for doing that, but the planning is done on the ground, bottom-up, by the stakeholders in the region. Yeah, thank you. The next, 다음은 라이너 힐리, 라알버스 2분 정도 말씀해 주세요. Okay, I try to use the 3 minutes in 2 minutes for 3 short remarks. First of all, indeed, I think to really grow the market, grow the industry, and thus grow jobs, there are 3 important conditions. One, indeed, is let's move away from the idea of social acceptance. Renewable energy and jobs is nothing you just have to accept, like you accept that at the end of your life you die. It is something you have to support. Which you really have to strive for. And this, of course, includes many of the aspects Manfred was just mentioning, include the people, discuss with them, show them that the jobs are actually coming and not only being talked about. I think this is extremely important. And this takes me to my second point. Indeed, governments and local and regional administrations have to be aware that this is a process. This is a structural change process where you move from old industries, which are old in many respects, including that their basic infrastructure is no longer fit for the challenges of the future, including the fact that the future system will have many, many new and clean and good jobs, but that they may be different jobs, different qualifications, but they will be distributed all over the country. It was mentioned by the PV Association. It's not only manufacturing, it's installing, it's maintenance, it's all this. Third point, indeed, this means governments, politicians have to create a market design, a market environment and regulations, as Morten mentioned, which really facilitate the transition and do not somehow protect the old system. So get rid of subsidies for fossil and for nuclear energy and create a market which is really a level playing field. Then most of the problems with renewable energy deployment and development are already done. And so maybe this takes me to my last sentence. I think if you are smart and not trying to do everything at the same time, including those things which you should phase out, if you really go for the energy transformation towards 100% renewable before 2050, if possible, then this is a good step. And then the people will not only accept it, the people will ask you to be faster. 네, 감사합니다. 네, 홍정호 선생님. 네. 예, 그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일자리 추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공급 가치 사슬에 있어서의 현장에서 좀 정확성을 기한 그런 일자리 추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시에 좀 학술적으로는 저희 뭐 계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 full-time equivalent, 그러니까 종일제에 상응하는 일자리,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병행이 되는 게 필요하겠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유럽에서 오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시장 창출이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정책 또 그런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2016년도에 오늘 산자부 과장께서 오셨는데 산자부 산하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저희가 2040년까지 BAU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외사부를 해서 2050년까지 해보니까 6.1%더라고요. 전체 전력 공급량의 6.1%가 재생에너지로 공급된다고 2016년도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반 뒤에 3020이 나온 거예요. 5006에서 5006에 3020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대한민국은 지금 이 정권에 따라서 또 이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우리가 소용돌이에 있고 마치 에너지 전환이 영겁의 시간 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뭐 한 것 같지만 기껏해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좀 더 오래 긴 호흡이 필요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을 반드시 펴야 된다. 이것은 뭐 엄청난 메가 트렌드고 이게 뭐 단순히 정쟁으로 논의될 것이 전혀 아니고 그래야만 제가 표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BAU에서 나오는 일자리의 10배, 20배에 상응하는 일자리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나올 수 있고 또 저희 통계 자체도 전력만에 국한된 일자리 추계이기 때문에 그 외에 비발전 부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 전환에 따른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은 반드시 아까 뭐 그런 토론도 있었지만 이 새로운 이 교육 훈련을 통한 그런 자연스러운 일자리 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뭐 오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한 세션 내내 이렇게 청중분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를 못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다양한 자리에서 일자리 문제는 계속해서 꾸준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피세딕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적 대화는 노조분들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또 이런 모든 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도 아까 들어갔다 그러고 환경 NGO도 들어갔다 그러고 또 뭐 경영자 쪽에서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한리 라버스 분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기후변화 문제에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당위를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위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큰 포괄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빠르고 유연하면서도 모두를 정말 모두에게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걸 참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와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런 자리들이 많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대화하고 그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전환 포럼이 바로 우리가 그 기치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 사회적 대화의 장들이 좀 더 많이 열리고 정부와 노조 뭐 관련되는 모두가 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 기후변화 대응의 당위성이라는 이 원칙 아래서 어떻게 좀 더 많은 그 협력을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